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로자 카리오이고 인권사무국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DC 언어 접근 프로그램 담당 국장입니다. 오늘 아시아계의 주민과 태평양 도서민 사무국 국장인 벤 디 구즈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벤, 스스로 자기를 소개해 주기 바라며 언어 접근 관련 오늘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로자. 오늘 당신을 만나서 기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 이름은 벤 디 구즈만입니다. 난 여기 DC에서 모아피아의 국장으로 뮤리엘 바우저 시장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도서민 문화유산의 달인 5월에 당신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 우리나라의 수도에서 우리 사무국과 우리가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 도서민 지역사회를 어떻게 봉사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게 된 것을 특별히 중대한 기회로 생각합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질문이 제기될 것이고 당신이 담당한 지역사회, 새로 유입되는 주민들, 그리고 언어 접근 관련 질문에 대해 당신이 도와주시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방금 언어 접근 인식의 달인 4월을 지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당신이 담당한 지역사회에서 축하하는 것을 나와 이야기하고 물론 다른 지역사회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에 대한 회의가 녹화되어 상위 6개국어로 통역될 것입니다. 잠시 후에 상위 6개국어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에 관한 한 난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오케이,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2004년의 언어 접근법에 관해 생각할 때 영어가 능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평등한 접근 능력을 제공하기 위한 도구였다고 생각하며 동시에 영어를 잘 말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저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마련되어 DC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가 된 것입니다. 법조계를 통해서 우리의 접근 서비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역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정부는 시민들에게 자국 언어로 서비스하여 시민들이 말하는 언어로 꼭 필요한 소리를 번역하여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벤. 이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꼭 덧붙여 말하고 싶습니다. 이 녹화 영상이 영어가 능숙하지 못한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전적으로 옳습니다. 이것이 2004년의 언어 접근법입니다. 맞습니다. 방금 당신이 설명한 대로 이 법령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에게 폭넓은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특별히 영어를 말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평등한 접근성을 갖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2004년 법의 뒤에 자리 잡고 있는 정신이며 놀랍게도 18년의 세월이 지났군요. 당신의 다음 질문을 기다립니다. 네, 진짜 재미있습니다, 로자. 내 기억으로 마치 지난주의 일 같은데 15주년 기념일을 축하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2004년 언어 접근법이 통과될 때 제가 겪은 일의 기억이 새로워집니다. 당시 나는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도서주민 사회의 비영리 분야 언어 접근법을 정책 문제로 삼아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워싱턴 DC에서 그 법이 통과될 때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법안 지지자의 한 사람으로서 언어 접근성을 District of Columbia가 우선 과제로 삼는 그 무엇인가가 될 것을 이 법안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말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언어 접근이 주요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이야말로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확실히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기묘한 수단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어 접근의 중요성에 대해 한 가지 여담을 소개한다면 흥미로운 사실은 내가 지난 5월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도수주민 문화유산에 달해 이것에 대해 특별히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 접근이 1974년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정부의 의무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내가 믿기로는 라우 vs 니콜러스 대법원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샌프란시스코의 한 가정, 샌프란시스코의 중국계 미국인 지역사회가 자신의 가족이 영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서비스 받지 못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신 국가로 인해 이것이 곧 우리에게 있어서 보장되어야 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차별받을 수 없음을 소송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언어도 그것의 일부분임을 판결한 것입니다. 영어가 능숙하지 못한 화자에게 접근성을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는 선례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벤, 맞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특히 DC의 주민들에게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을 도와줄 통역사들이 있음을 압니다. 이들은 우리의 주위에 함께하고 2001년 당시 이 운동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통역사가 이 과정에서 아주 중심이 되는 역할을 감당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한 특정 지역사회에게 확장될 뿐 아니라 District of Columbia 내 모든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움직임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통과된 것의 중요성은 당연히 더 포괄적인 법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울러 제한된 어휘와 영어 구사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며 내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상의 모든 것에 동일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를 제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은 우리가 이 법의 중요성에 대해 마음에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될 것입니다. 네, 나는 2004년 언어 접근법의 규정이 어느 특정 언어의 사용자 수에 따라 언어 접근의 레벨을 정하고 있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느 특정 언어의 사용자가 규정한 바 최소 한 개치에 도달하면 시 당국이 그 언어에 대한 특정 레벨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촉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워싱턴 DC에 관해서는 그 수치에 도달하는 언어가 6개 있습니다. 그 언어의 사용자가 그 한계치를 만족시킨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어, 한국어, 암하라말, 중국어, 프랑스어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로 영어를 잘 말할 수 없는 사람은 통역과 필수적인 시 문서를 이 6개 언어로 번역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정 레벨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프랑스어는 마지막으로 추가된 언어입니다. 당초 입법 과정에서는 5개 언어만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언어에 대한 막대한 수요가 있어서 프랑스어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언어에 대한 매우 큰 쓰임새가 있어서 그 한계치에 추가된 것입니다. 서면에 의한 번역의 경우 이 6개 언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주민이 있다면 그들 또한 디 구스만 국장이 얘기한 대로 통역사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구두 통역을 말합니다. 내 말은 그들도 구두 통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어떤 언어로든 서면에 의한 번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질문하는데 어떤 정부기관 혹은 단체, 집단이 이 법의 보호를 받는지 묻고 있습니다. 내가 가게에 가서 이러한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시정부의 경우 주민들과 소통하는 관점에서 볼 때 38개 정부기관이 대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25개 기관은 비교적 대민 접촉이 적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기관, 계약업체, 어떤 형태로든 정부 자금을 수령하는 사람, 그리고 DC정부와 기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 사실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런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언어 접근법에 의거해서 누구나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누가 언어 접근법의 보호를 받습니까? 내가 말씀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누구든지 영어를 말하고 쓰고 이해하는데 제한된 능력을 갖고 있고 DC에서 살고 일하고 방문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형태의 정보 서비스 프로그램에 접근이 가능하여 참여할 수 있고 그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기억해야 할 사실은 정부 자금 수혜 업체입니다. 당신도 앞에서 얘기한 대로 DC 정부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자금을 수령하는 수혜자 및 기획업체들도 영어를 쓰고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DC에서 일하고 살거나 있거나 방문하는 사람은 이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네, 맞죠. 그 사실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DC는 많은 사람들에게 국제적인 곳이고 목적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주민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곳에 살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우리는 탄탄한 관광 사업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팬데믹 기간 중에 이와 같은 많은 온라인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오셔서 우리와 회의한 분들도 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흥미있는 여담이지만 예를 들면 캐나다 정부의 사람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DC는 아프리카 국가에서 온 이민자의 숫자가 많습니다. 당신도 얘기한 대로 프랑스어는 DC에서 사용되는 언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DC는 프랑스어가 공용어가 아닌 곳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숫자가 가장 많은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어가 국어가 아닌 세계 도시 가운데 프랑스어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도시 중 하나인 것입니다. DC에는 프랑스어 사용자가 많습니다. 네, 그 사실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언어 접근에 대한 운동이라 할 당시에 생각한데 우리가 이 법안을 입안한 시의원에게 받은 첫 질문이 뭔지 기억하시죠? 얼마나 많은 언어가 있죠? 이 지역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무엇이지요? 우리는 많은 경우 인구조사 데이터에 의존하게 됩니다. 유학생 숫자를 보면 되죠. 그것을 근거로 당시 2001년, 2002년에 186개 언어가 사용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어 접근문의 10주년 기념 때 브루클린 연구소가 이 작은 도시에 사용되는 언어의 숫자에 대한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 쓰여진 언어의 숫자를 보면 놀랍습니다. 20주년을 맞이했을 때 발표될 연구 자료에 벌써부터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DC에서 살고 일하고 방문하여 서비스를 요청할 자격이 되는데 언어로 인해 내 권리가 침해당했다면 고소할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은 예입니다. 오셔서 고소하세요. 혹은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언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권리 침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고소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법을 갖고 있는 이유입니다. DC의 아주 탄탄한 법입니다. 당사자는 온라인으로 또는 직접 대면해서 혹은 우편으로 전화를 사용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제의 절차를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실은 인권사무국의 한 부서이고 언어 접근 관련 모든 고소를 다루기 때문에 먼저 고소가 접수되면 언어 접근에 대한 결정을 위한 검토에 착수합니다. 언어 접근에 대한 위반 사실이 DC에서 발생했는지 아니면 메릴랜드나 버지니아 등 다른 지역의 관할권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 법과 관련하여 관할권을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관할 지역이 우리의 것으로 결정되면 우리는 즉시 쌍방 당사자들을 접촉합니다. 고소를 제출한 측과 고소를 당한 피신청인을 말하는데 피신청인이 정비기관인지 정부 자금 수혜 주체인지 납품업체인지 혹은 계약업체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일단 그 문제에 대해 미디어 솔루션을 발견하면 이것을 사전 수사 단계라고 부릅니다. 만약 언어 정권의 틈새로 인한 쟁점에 대해 해결책이 있으면 수사 단계로 진행하지 않고 사전 수사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관련 당사자들은 서비스를 받고 즉시 시정 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비기관 혹은 피신청인 자신들이 법을 지켰다고 결정하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그 고소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수사 절차는 관계 기관 혹은 정부자금 수요업체의 법 준수 여부를 가리는데 대략 6개월에서 한 1년이 소요됩니다. 만약 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수사 결과가 나오면 우리 사무실은 피신청인 혹은 해당 기관을 만나서 시정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언어 접근의 틈새를 메꾸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고소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상위 6개 언어로 번역됩니다. 인권사무국의 웹사이트입니다. 추후 그것에 관한 정보를 보내겠습니다. 당신 사무실과 공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당신의 주민들도 그들이 갖고 있는 이 권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고소를 부추기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정부기관이나 정보자금 수요업체들이 서비스를 개선하고 상대방은 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권리를 갖게 됩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내가 한 가지 추가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2004년 언어 접근이 아닌 다른 시점을 언급했는데 법령이 공식적으로 DC에서 통과된 것은 2004년이지만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한 운동은 2000년,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실제 2000년에 연방정부가 클린턴 대통령 덕분에 그가 행정명령 13125를 내린 것이죠. 근접했네요. 사실은 13166이었죠? 네, 13166입니다. 그 당시에 연방 차원에서 현재 우리가 이곳에 가까이 있는 것과 아주 유사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DC가 우리나라의 수도이고 그 행정명령을 연방 차원에서 집행하는 법무부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얘기지만 내 친한 친구가 법무부에서 행정명령 집행을 확인하는 변호사였습니다. 연방정부기관과 같이 일하면서 서력들이 번역되고 정부가 그 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연방정부는 우리의 가장 좋은 파트너이죠. 또한 법무부의 인권부서는 강력한 언어 접근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협력자들 중 하나입니다. 당신도 알만한 지금은 은퇴한 직원인데 맞아요. 오랜 시간 이 일을 같이 했었죠. 맞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그 사무실이 메트로폴리스 디파트먼트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었죠. 그때가 2005년 혹은 2006년이었을 텐데 저는 그 당시 포커스 그룹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런 일은 어느 도시든 모든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찰국들의 법 준수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연방기관들과 함께 일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DC에서 뽐낼 수 있는 한 가지가 우리의 언어 접근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우리나라에서 같은 종류의 어떤 법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탄탄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시정부의 지원으로서 우리가 뽐낼 만한 대단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한 가지 다른 질문인데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사회에서 자신들이 통역자를 데리고 오는 것이 편하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더 편하게 느낀다는 거죠. 애매한 영역인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신들만의 통역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답은 예입니다. 자신의 통역자, 통역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죠. 자신의 통역자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안 됩니다. 어린이도 안 됩니다. 우리 사무실의 프리슬라 멘도사 발이 법 준수 훈련에서 이야기하듯 통역사 포기 권리를 확실히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결정했다는 말이죠. 권장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자신들의 통역자를 가끔 데리고 옵니다. 비밀 유지를 요하거나 사생활에 관련된 통역을 목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법에 의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서를 갖고 있어야죠. 통역사 포기서가 됩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로자, 우리가 짚고 가야 할 것은 당신이 정확하게 언급한 대로 통역자를 데리고 오는 것을 단념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미성년자를 데리고 오는 것, 특히 자신의 자녀를 데리고 오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미묘한 정보를 다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와 환자 사이에 당신의 자녀가 책임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경우로 투표에 대한 것입니다. 별도의 언어이고 접근성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투표권리법은 당신의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신의 통역자를 대동할 수 있다고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당신이 미성년자나 당신의 자녀는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또한 당신의 고용주나 노동조합의 대표를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 지역과 관련한 투표 권리법에 대한 특별한 조언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당신이 언급한 대로 편안한 상황에 대해 말해본다면 의료 분야가 되겠죠. 또 DCPS, DC 공립학교인데 공립학교 역시 이 법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이 법으로 모든 것이 보호받습니다. 학부모들에게 학교에 통역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뿐 아니라 교육자들과 대화해야 할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이제 우리의 대화를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난 지금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일들이 당신의 지역사회를 향해 이르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전방적인 지역사회에 이르는 것이 당신의 지역만 특정 지을 것이 아니고 이 언어 접근성이 모든 분야의 모든 것을 아우른다는 사실입니다. 언어, 접근성, 직업, 교육, 이 모든 것들이 언어를 필요하므로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기관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간판에 관한 언어 접근법의 요구사항입니다. 우리 지역사회는 정부기관 혹은 정부자금 수요업체에 갔을 때 통역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장소를 알리는 간판을 보고 혹은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간판을 여기에 보조 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야,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정부기관을 방문할 때 이 정보가 중요합니다. 저 정부기관은 이런 통역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문, 우리는 포스터라고 부릅니다. 언어 포스터, 언어 확인 안내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역사회 멤버로서 선호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는 특정 언어를 가리키고 그 언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관의 대표자 혹은 직원이 언어 전화선에 연결시켜서 전화 통역 서비스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무실은 정부 기관들로 하여금 iSpeak 카드를 게시할 것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iSpeak 카드는 대중들이 통역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상기시켜줄 자원이고 집적소가 되는 것입니다. iSpeak 카드는 2개의 언어로 만들어지고 상위 6개의 국어를 사용합니다. 카드에 인권사무국의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로 고소를 제기할 수 있고 iSpeak를 비롯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카드가 여러분에게 정보 서비스 요청에 대한 권리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에 우리 기관에는 아주 명료하게 언어 및 확인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 사무실에 들어서면 우리 직원 안내 데스크 바로 그 자리에 포스터에 당신의 권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iSpeak 카드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무실에 더 많이 비치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나중에 당신 사무실도 가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억하기로는 내가 처음 언어 접근 정책, 법령 등에 친숙해질 당시인데 iSpeak 카드가 법에 대한 초보자로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iSpeak 카드는 영어를 말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간단하지만 아주 강력한 도구로 내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나는 이해할 수 없으니 그들에게 카드를 건네주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예, 맞는 말입니다. 내 사회생활이 막 시작될 당시 법을 배우기 시작하던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같이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내 학습 곡선에서 아주 중요한 도구였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 실제로 내 사무실은 정부자원 수혜기관에게 아주 공격적으로 이야기하며 이 카드를 배포합니다. 사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기관을 매우 자주 방문하여 그들이 제공 가능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특정 고객 주민들은 이러한 지원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연락하세요.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분들에게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사무실에 오시면 언어 접근법을 준수하여 우리 직원들이 3개 언어를 구사합니다. 중국어, 베트남어, 한국어를 공식적 전문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나 자신은 내 스페인어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스페니시 주민들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언어 통화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나는 타갈로그어를 할 수 있습니다. 내 부모님이 필리핀에서 이곳으로 이민 오셨습니다. 내가 전문적인 수준의 타갈로그 통역을 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난 이 2개 언어를 업무에 사용해 왔고 우리 주민들과 소통하며 지내왔습니다. 이 언어들이 워싱턴의 마리언베리 빌딩에 있는 우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 정보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질문할 것이 더 있습니까? 난 현재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없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법 제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 주민 모두를 도울 수 있는가 확실히 하기 위해 직관을 통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지원하는 서비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아주 도움이 되며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잘 서비스 받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DC 주민이라는 것에 행복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사회에 이러한 도구와
법 제정을 제공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동감입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며 이 대화를 가능하게 해준 훌륭한 통역사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항상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고 당신의 사무실 그리고 다른 지역 선거구민의 사무실에도 이러한 도구를 제공할 것입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된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도서면 문화유산의 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